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월요일,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어서 늘상 그렇듯 상대적으로 조용한 월요일 아침이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크립토 블라블라 저희 채널 관련 소식 이야기부터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팀은 채널 확장성 차원에서 별도 플랫폼에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 또 후원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 격려, 조언 등을 주셔서 이 맛에 채널 운영할 힘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다소 모자란 분들의 모욕성 언사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분들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좀 더 갖고 사시라, 그러면 더 좋겠다, 이런 말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몇몇 분들께서 댓글을 통한 소통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1년 전쯤에 제가 댓글창을 닫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아마 초기 구독자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저와 저희 팀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성 언사, 악플들로 인한 명예훼손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댓글 공간을 활용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사례가 몇 번 포착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심리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명예훼손, 고소 등에 빼앗길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댓글창을 닫는 결정을 내렸고, 그때 저희 팀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좋은 의견, 조언, 때로는 건강한 질책을 주셨고,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과 이메일로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라는 공개된 공간이 무분별한 언어 폭력의 장이 된다라는 점, 이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게 인생 상담, 투자 상담을 구하시거나 인생 조언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통이 아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팀 이메일로 언제든지 의견이나 생각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답변은 못 드려도 주말에 짬을 내서 답메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도 일종의 권리가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통의 시대, 막말의 시대, 나아가서 혐오의 시대, 이런 점을 입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싫고 그저 감정 배설하듯이 막말을 해야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주 소수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중히 구독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 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90% 이상은 진심으로 응원, 조언, 격려 등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유료 멤버십 커뮤니티 구축 계획을 놓고 돈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한 번 더 하고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컨텐츠의 절반은 원래대로라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만 공개가 돼야 합니다. 제가 박애주의 정신이 넘쳐서 이걸 다 전체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기 후원자분들 몇몇 분들께서 커뮤니티와 후원자 규모가 작을 때는 모든 정보를 다 함께 공유하는 컨셉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 이런 감사한 분들 덕분에 그래서 후원 금액 레벨도 낮추고 컨텐츠를 전체 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벌이에 초점을 맞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법인의 수익성과 이 커뮤니티의 건강함 사이에서 나름 줄타기를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멤버십 후원자분들을 위한 전용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동영상이든 PDF 파일이 됐든 공부용으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는 오늘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 의견 듣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찬반으로 따지면 반반 수준이어서 지금 상황으로 설문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추진 계획은 유지하되 그 시작 시점을 미루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설문에 좀 더 많이 응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 의견 주실 때 가급적 예쁜 말로 서로 응원해 주는 그런 모습 바라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 생각을 얘기한 건 채널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 팀으로서는 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저런 생각들, 또 제 의견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주식회사 블라블라 팩토리는 다가올 웹3 시대의 본격 크립토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도 있고, 약세장 와중에 물론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고, 그래서 머릿속엔 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긍정적으로 서로를 북돋을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들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크립토 커뮤니티 구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을 거치면서 반등 모멘텀의 힘이 살짝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21,000달러 초반으로 후퇴하면서 아슬아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3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투심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돌발 악재로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FTX 이슈가 한몫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트리거가 된 것은 코인데스크의 보도였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며칠 전 FTX 거래소와 투자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업적으로 보나 재무적으로 보나 너무 밀접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공개 재무 문서를 검토한 결과 FTX의 관계사이자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거래소 토큰인 FTT 토큰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알라메다는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독립된 자산이 아니라 관계사인 FTX가 발행한 토큰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건 FTX와 알라메다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타델을 합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세계 최고 마켓 메이킹 기업인 시타델이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의 증권 정보를 가지고 마켓 메이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FTT 토큰이 과도하게 많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4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FTT 토큰이 36억 6천만 달러로 단일 보유 자산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고, FTT 담보물이 21억 6천만 달러로 세 번째로 컸다. 특히 80억 달러 부채 가운데 74억 달러가 대출금이고 2억 9,200만 달러는 락업된 FTT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두 기업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FTX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FTT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알라메다로 즉각적인 위험 확대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라메다 CEO 캐롤린 앨리스는 기사에 나온 대차 대조표는 일부분일 뿐이다.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나름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보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에 직접적인 악재로서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지난해 FTX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은 FTT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드러난 일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드러난 일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긴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코인데스크가 비판한 FTX와 알라메다의 다소 비정상적인 관계, 다소 우려스러운 재무제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펑자오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진 뒤에 FTT를 비롯한 FTX 관련 코인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건 단연 FTX가 밀어주는 코인 솔라나였고 솔라나의 대표 디파이 세럼 역시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도 직접 나서서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전쟁 대신 사랑을 만들자 이렇게 다소 감성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 함께 크립토 업계 일을 하고 있고 모두 업계가 발전하는 것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암호화폐 업계가 현재 이룬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 것을 나는 존중한다. 그들이 보답하든 안 하든 나는 존중한다. 여기에는 창펑자오도 포함된다. 전쟁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블록체인을 만들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라메다 CEO 역시 FTT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면 알라메다는 FTT를 개당 22달러에 모두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사실상 전쟁 선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와 FTX는 그동안 꽤 여러 번 긴장 관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FTX는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에 도전장을 내밀며 경쟁 구조를 만들어 왔고 알라메다는 돈을 때려박으면서 FTX를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뒤에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나름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암호화폐 업계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어느 정도 FTX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FTT 전량 매수 정도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 FTT와 솔라나 등 FTX 관련 코인들의 폭락으로 이제 막 활기를 찾을까 말까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돌발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을까 말까 했었는데 하필 지금 상황에서 업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저렇게 날을 세우고 있으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괜히 더 짜증감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 같은 내부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8일에 열립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동안은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미드텀 랠리입니다.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는 점, 그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렇게 재정지출 증가 등의 기대감이 깔리게 된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엇갈리는 전망들 올해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할 경우에는 증시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부양에 좀 더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미드텀 랠리는 올해도 반복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있는 반면 올해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아서 미드텀 랠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후폭풍으로 인해서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거나 과거 상황에 대한 반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0일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7.9에서 8% 수준입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특히나 8% 미만으로만 나와준다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실제로 나와주면 전달의 8.2%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재료를 더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의 승리로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런 상황으로 나와준다라면 두 가지 재료가 복합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에서는 미드텀 랠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내적인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고 자본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가 간단치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몇 분석가들이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기운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플랜시는 비트코인 $10,000 폭락은 헛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그들의 강아지들조차도 $10,000에서 $13,000에서는 매수하고 싶어한다. 비트코인이 $13,000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3,000에서 $16,000 사이에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16,000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어렵다. $16,000에서 $18,000 사이에는 공격적인 구매자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락 우려에 대해서 나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살짝 섞어서 그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몇 달 안에 우리가 보게 될 목표 지점이라면서 주요 종목의 타겟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30,000, 체인링크 $15, 팬텀이 $0.75에서 $1, 질리카가 $0.1, 바이낸스 코인 $500, 이더리움 $2,500. 올해 안에 이 정도 구간으로만 올라서줘도 지금 같아서는 정말 소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S&P 500의 월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 녹색이 나스닥, 보라색이 S&P 500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차트의 맨 오른쪽 상황을 보면 오히려 증시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추세적으로 확정된 건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비트코인 욕하는 근거 중에 하나였던 변동성이 오히려 증시보다 약해졌다. 참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들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다크 디펜더가 단기적인 XRP 시세 전망을 제시했는데 원문을 들어가서 보면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0.48달러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2주 안에 0.73달러에서 1달러 범위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 0.48달러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은 XRP 맥시멀리스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이 정도 페이스로 유지한다는 게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 익명성 뒤에서 막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통제권 밖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장이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저희 채널도 또 저희 회사도 모두 함께 성숙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